그리고 네. 이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다 보니까 중간에 용기 있는 의원들이 사실 정청래 전 대표를 상대로 해가지고 네. 불출마를 촉구하는 글도 올리고 말도 했고 오늘 이제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정청래 전 대표의 출마를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선국후사 성공후사의 정신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는 마이웨이를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 김영진 의원님이 사실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네. 이제 진짜 작심 발언을 하셨구나 이렇게 봤었던 거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면은 노선이 확실히 정해진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 대형 유튜버 분들도 이제 맞아요. 네. 진영을 가다듬고 완전 참전을 해서 지금 한판 뛰어든 싸워보자. 상황인 네. 것 같고 다만 이 결과가 결국은 좀 민주당에 너무 큰 상처를 남길까봐 그런 우려되는 시선도 있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당내에서 굳이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아도 개파 활동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으면은 당에서 명망 있는 분들 아니면 초선 참신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교통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해도 두고 봐도 잘 안 되니까 박지원 대표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네. 그 어르신이 말씀하면 좀 새겨 들어야죠. 네. 사실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사실 정청래 대표를 상당히 많이 엄호해주고 도와줬던 분이에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도와주셨던 분이 적어도 민주당의 정통성은 뭐냐면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는 그런 관행과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선거는 사실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70%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이런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선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설레발 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15대 1 선거다.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해요. 그러더니 선거 결과 막상 성적표 받아보니까 사실 이기하려고 다 져버렸지 않습니까? 참 정말 정권 재창출마저 장담할 수 없는 참혹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겸허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이제 사퇴하고 그만둬야 된다. 연임은 포기해야 된다. 이건 강박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적으로 네. 이겼지 않냐. 수치로 이렇다. 전반적으로 이긴 선거다. 이렇게 면피하고 그걸 발판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식적인 그 연임 그 명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갈등 국면들이 이제 증폭된 상황에서 결국은 하다 결국은 대통령이 또 이제 해결사로 자처하면서 나오시게 된 건데 어떤 거냐? 자꾸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갈등의 모습으로 비추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7월 1일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다음 달에 이제 내달 1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제 대통령께서 그 식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이 그렇습니다. 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우리 국민들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감이나 개인적인 뭐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지금 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을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보냐면 그때 정책 결정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념 정치, 진영 논리, 선악 문법 이걸 가지고서 나라를 두동강 냈던 그 세력들이 반성과 성찰 없이 지금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뀐 거를 망각한 채 여전히 문재인 정부 스타일로 가자라고 하는 그 과거의 뿌리 깊은 관성 여기서 결별을 못하니까 국민들은 노선을 가지고도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전 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식사 더 자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통합의 모습을 더 보여주시는 게 저는 좋다. 맞습니다. 이번에 김혜경 여사께서도 그 이번에 책방 가셨을 때도 유시민 전 장관님 책이나 또 문재인 전 대통령님 관련된 뭐 책들 이게 사는 거 전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런 행보도 하셔야죠. 다만 지금은 이재명 정부 시대고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을 가는데 뿌리 깊은 기득권이 당내에서 발목을 잡아버리면 그 기득권은 단절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단절이라는 게 그 기득권의 뿌리가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깊냐면요. 2030 세대가 이제는 외면을 넘어서서 이제는 시선 자체가 아예 싸늘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왜 그럴까요? 민주당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기득권이 너무 뿌리가 깊어가지고 정말 저 과연 뿌리가 뽑힐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 유명한 슬로건이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과연 해내실 수 있을까? 이 정도 걱정이 들 정도로 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성역화된 기득권을 지키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도 상관이 없는 문제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역화하면서 그 밑에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분들에 대한 저는 국민적 질타가 지금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어떤 거냐면은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검찰 네. 개혁에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네. 조계현 의원님도 앞서가지고 검찰 개혁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 낸 분인데 제가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 내는 그랬잖아요. 사람 중에 한 아니, 사람이죠. 그런 분인데 네. 실제로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거의 끝까지 왔잖아요. 네, 네. 마무리 단계입니다. 검찰청이 해체가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중수청, 공수청이 생기는 법안 통과가 됐고 그러면 네, 네. 형소법 고치는 문제만 남아 있고 네. 이제 인력을 이동시키는 문제만 남았는데 네. 이 개혁을 조용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안 수사권, 네. 어제도 보안 수사권, 오늘도 보안 수사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이게? 네, 대통령께서 몇 차례나 강조했잖아요. 국민의 대국민 사법 서비스에 좀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당이 수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대책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다. 근데 정청래 대표는 보안 수사권 완전 철폐. 오직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면서 뭐 숟가락만큼도 이제는 티끌만 치도 그러더니 딴지 게시판 가서는 보안 수사권 철폐에 동의하면 1번 이런 사실상의 이렇게까지 선거에 가까운. 완전 선거 네. 프레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선거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실 이 보안 수사가 이게 전혀 불필요한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극히 예외적이지만 필요할 때가 있다. 네. 네, 정인이 사건, 그다음 김창민 감독 사건 이런 억울한 문제를 경찰이 잘못 수사한 걸 오히려 해결한 면이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이런 강점도 있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권 완전 철폐만 따질 것이 아니고 보완할 점도 보안 수사 요구권을 비롯해서 여러 보완할 점도 좀 수기를 통해서 마련을 해보라. 보안 수사권 철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연합니다. 철폐를 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대안을 세워서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에 혹여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라. 이거 당연한 주문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선거용 프레임으로 전락해가지고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책이 마치 개량주의고 저쪽을 그렇죠. 저쪽을 자신 하나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사실 그 누구보다도 검찰의 이 보안 수사의 희생자 아닙니까? 아니,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인데. 가장 당한 네. 사람이 그래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관점에 서서 이렇게 대안을 모색해라. 근데 정청래 당 대표도 국민을 생각해야죠. 근데 국민은 전혀 없고 진영밖에 없고 선거밖에 없어요. 국민에 대해서는 눈꽃만치도 티끌만치도 생각지 않은 이런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당 대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스스로 자처해가지고 네. 보안수사법 입법에 관련해가지고 국회로 공을 넘기는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 공으로 넘긴 건데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그 2차 개혁안 처리를 5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당의 요구로 이제 연기를 그거 포인트더라고, 했었다. 보니까. 네, 이게 네. 핵심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조금 아플 수도 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에서 되게 검찰 의 보안 수사권 폐지가 엄청 강한 카드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부로 사실은 사용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어려워진 이만큼 김민석 상황이거든요. 총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마치 정청래 전 대표를 위시한 세력들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신속히 해야 되고 하루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재헌절 전에 끝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작 실상은 네. 우리가 정부안을 통해 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이걸 매듭 짓자라는 게 총리의 생각이었던 거고 그런 네.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당하고 이견차 때문에 그때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그걸 공개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금방 백일화의 이런 사실관계라는 것이 당사자 입장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 이렇게 정책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한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념적이고 교조적이고 선악 중심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아주 부분적인 권한인데 그거 폐지하는 게 언제 민주당의 정체성이었습니까?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개혁 전 잘못하셨다고 보는데 보안수사권만큼에 대해서는 이분도 존치론을 얘기하시거든요. 예외적 존치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많은 법률 실무가들이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님께서도 변호사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결국에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정치검찰 청산 그리고 피해자 보호 이 두 기둥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죽으나 사나 정치검찰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정치검찰 만나나요? 정치검찰은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정치검찰에 관심이 많지 정치인들 뺀 나머지 5,190만
7천 몇백 분의 국민들은 다 일선에서 만나는 경찰들과 내 사건, 정치화되지 않은 민생 사건 이거 억울한 일 없게 해야 된다라는 게 관심사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검사가 거기서도 윤석열이 나오고 저기서도 윤석열이 나오고 이런 식의 약간의 그 과대한 그런 이상한 그 불만과 어떤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네. 훨씬 더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청래 대표 방식대로 하면요. 국회가 사고를 치면요. 아 이거 국회 국민들한테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국회 폐지. 국회 완전 폐지. 전면 폐지. 그냥 국회 전면 아니야. 폐지. 예. 그리고 사법부 전면 폐지. 그리고 정부도 아이 전면 폐지. 그럼 남는 건 정청래 대표만 완전히 존속하는 거고 나머지 다 전면 폐지되는 거예요. 아, 그거 극단화하면. 극단화하면 한동훈만 좋아할 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도 네.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이 검찰 해체가 아니거든요. 음. 검찰 해체시키면은 그 권한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네. 이 지금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는 사실상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통제하는 하나의 브레이크 안전 장치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견제 장치입니다. 거거든요. 견제 장치. 근데 이 얘기도 저는 정청래 대표가 못 알아들을 만큼의 그런 IQ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이미 얘기를 선거 했고 계산법으로 예, 이걸 한 거죠.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 거고 안 예. 듣는 척 하는 거라고 저는 예. 봐요. 이분이 머리도 좋으실 테니까. 그럼 아주 결국에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니까요. 아주 비상해요. 예, 아주 비상- ARS 투표잖아요. 정치 비상구만큼 비상해요. 예, 권리당원 ARS 그러니까. 투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ARS 투표에는 그 실제로는 대부분의 당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 내에 아주 작은 당원들만 참석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만 제대로 규합하면은 ARS 투표로 해볼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상의 프레임 속에다가 그 강성 지지자들을 가두기 위한 방편으로 네. 선거 프레임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예,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예, 이재명 포퓰리즘. 대통령은 이제 돌려가기를 하는 거죠.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네. 개혁을 후퇴한 그래. 것처럼. 야. 근데 이 가장 큰 검찰의 보안 수사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국민 서비스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보안을 잘 수기하라. 이걸 갖다 그렇게 각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 하나만 보탤게요. 예. 하나만 더 보태면 그래서 뭐 좋습니다. 뭐 전면 폐지한다고 하고 국회가 권한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했습니다. 전면 폐지해서 이제 일선에서 정치 검찰도 없고 이제 일선에서 경찰을 통제해야 되는 그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경찰서에 고소장 넣어도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이재명 정부가 지는 거예요. 그 민심의 원성을 이재명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요. 그럼 저는 정청래 대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한다면서요. 지금도 그 말만 떼서 우리가 진실로 믿어주자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시겠다는 분이 나중에 이재명 정부가 잘못될 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될 무시무시한 이 일을 어떻게 이게 단순 무식하게 처리를 합니까?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전혀 안 맞고요. 안 맞죠. 그 정청래 지금 전 대표의 눈에는 국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당권밖에 안 보여요. 그게 스스로 지금 네. 티끌만치도 여기지 않는 그 티끌만치도 보안 스스로가 한 말을 수사권을 허용하지 돌려주고 않겠다는 싶다. 게 예. 정청래 전 그 대표에게 네. 티끌만큼도 국민을 보지 않는 행보, 오로지 자신의 선거만 보는 행보가 걸려 있고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결정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정권 재창출에도 위험신호가 켜진 것이고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으면은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보안 수사권 다시 원상 복구됩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네. 그 조계원 이펙트, 신인규 이펙트로 지금 현재 동접자가 13,900명이 오. 넘은 상황이고 지금 14,000 굉장히 많은 됐습니다. 분들이 지금 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청자들 의견도 쇄도하고 있는데 마이홈 2016님 같은 경우에는 신인규님 늘 응원합니다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부뚜막 양임님 같은 경우에는 조계원 의원님 이잼을 위해 정청래 지도부의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신인규 대표 등 팀 이재명 모두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 골드님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의 가장 큰 업적은 내랑당 지지율을 상승시킨 것입니다. 국힘당에 가서 장동혁과 경쟁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GA2님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가 잘못한 건 너무 많아서 적기도 힘들어요. 해외 순방 중 외교 인사들 불러놓고 외교 정책 비판까지 했죠. 지방선거 때 오빠라고 불러봐 이걸로 다 망했죠. 이런 의견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쩡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검찰개혁안 만들면 법 이름을 정청래 김용민 박은정법으로 지어주세요. 법안에 문제 생길 때마다 계속 이름 거론되게요. 이런 말씀 주셨고 6273님 같은 경우에는 조계원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는 선거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당 망하는 행보 보이는 이들에게 정말로 화가 납니다. 말씀 주셨고요. 나이스 군러님은 신인규 변호사 분석 정확합니다.
대통령 모욕하고 90도 인사 조롱할 때마다 국민을 모욕하는 기분이라 너무너무 불쾌합니다. 정청래는 최악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수정폭파단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고 계신데 신인규 변호사 진짜 말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정말로 이제 신인규 대표 뭐 그때 사실 네. 너무 잘하지만 네. 오늘 특히 언변이 굉장히 출중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신인규 대표가 이렇게 출중한 언변을 자랑하는 가운데 네.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이미 출연을 했고 녹화된 방송이 내일 나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유시민 작가에 대한 과거의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네. 최근의 생각이 있었을 텐데 네. 의원들은 유시민 작가의 최근 이런 정치 비평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유시민 작가는 제가 사실 상당히 그 대학 시절부터 존경을 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대학에 네. 처음 들어가서 제가 이제 언론 신문방송학과를 나왔는데 우리 신문방송학과에서 매년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극에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 아, 항소 이유서를 주제로 네. 네, 그때 이제 그 서울대 뿌락치 사건 그 당시에 그 유시민 그 항소 이유서를 연극으로 소재로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존경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건조차도 사실은 그 실제로 뿌락치가 아니고 그 서울대에 왔던 방통대 학생이 자료 찾으러 왔던 학생이 사실 오해를 받아가지고 뿌락치를 오해받아가지고 그 감금 당하고 사실 폭행을 당한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 그 엄청나게 그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사실 지금도 안고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분에 대해서 저는 진심어린 사과와 이런 걸 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엊그저께 그 인혁당 사건 어머니의 그 한을 풀어준 그 책을 썼더라고요. 네. 그건 아주 잘한 일이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이건 일이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네. 그런 공감 능력을 이번에는 좀 국민을 위해서 쓰자. 제발 좀 강성 지지층 그 팬덤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쓰고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쓰자. 저는 이렇게 좀 당부하고 싶어요. 네.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내일이면 밝혀지겠죠. 네. 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의 이제 평론계 동료죠, 동료. 이제 네. 은퇴를 번복하고 이제 평론의 세계로 걸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같은 동료로서 저는 한번 여쭙고 싶어요, 유시민 전 장관님. 뭐 이 방송 저는 보신다고는 봐요. 이분도 이제 다 모니터링 하시고 워낙 그 열정적으로는 하시는데 문재인 정권 때 한번 유시민이란 인격을 제가 따라가 볼게요.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때 유시민 전 장관은 정확하게 진보 진영의 어용지식인이 되겠다. 그 말 자체로도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때 어용짓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쓴소리를 진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윤석열이 나오고 이러면서 정권을 내줬거든요.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그 윤석열이 들어왔는데 그때 또 유시민 전 장관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 윤석열 정권 하에서 1년이 지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그 표정 좀 피고 사시라고. 뭐 윤석열 됐다고 나라 안 망해요. 이러면서 또 굉장히 또 여유 있는 모습을 또 연출을 하면서 네. 아, 윤석열 정권인데도 우리 참을만하다, 견딜만하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아, 거기까지 좋습니다. 뭐 네. 물론 윤석열은 내란으로 끝이 났지만. 네. 근데 희한하게 이재명 정권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1년 동안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하셨거든요. 네. 잘한 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잘못한 부분은 또 채워주면 되는 건데 이 잘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 가지고 얼굴이 표독스럽게 변하면서 나라가 마치 망하는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무슨 뭐 합당하는데 절차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고 하지를 않나. ABC론을 갖고 와가지고 온갖 그 확장 전략을 모욕을 하지를 않나. 마지막 사전투표 날은 나와가지고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 무슨 뭐 네트워크 간첩 얘기까지 해요. 그럼 저는 참 의문이 드는 게 유시민이라는 인격의 고정 변수를 놓고 보면 정권이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바뀐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유시민이라는 인격의 반응은 문재인 정권 때는 무한 관용, 애정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도 뭐 완화된 너그러움. 네. 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뿌리 났을까요? 근데 그게 약간 힌트가 나온 거는 유시민 전 장관님도 사람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심이 조금씩 튀어나오잖아요. 왜 이쪽 사람 갖다 안 썼냐는 거예요. 근데 많이 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네. 유시민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쪽 사람의 뜻은 네, 뭐 본인이 조국, 잘하는 사람. 네. 박은정, 최강욱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분이 그 나가는 방송에 나오는 주요 패널들 이런 사람들 안 쓴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뿌리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능한 사람을 쓴다.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적재적소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사람을 쓰는 거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는 사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누구 임명했다 그래가지고 묻지마 식으로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정권 잡아야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전 네. 장관님이 지금 이제 아마 이제 방송을 하시면 이제 본인의 속마음도 이제는 더 여과 없이 더 진실하게 방송을 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흐름 속에서 맞아요. 이분의 네. 진의가 저는 멀지 않아 곧 드러날 것이다. 네. 좀 이미 그렇게 녹화를 봅니다. 했기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스베이다 녹화 현장을 다녀오신 방청객들로 추정되는 분들이 목격담과 후기를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통령을 상대로 이제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SNS에 후기라면서 게시글이 올라왔었고 아,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원글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제가 다 읽기는 길어서 좀 요약을 하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 네. 유시민 씨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막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 김어준 씨가 발언이 너무 위험하다. 이거 통편집 하겠다 막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았다는 실제인지 거예요.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거는 따져봐야 네. 되는 건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뉴스공장 측에서 이제 이런 그 후기 글이나 이런 건 자제해달라라고 하면서 좀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정말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내일 녹화 방송을 통해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또 한 번 이게 진영 내 분열의 씨앗이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적을 상대로 싸우기보다는 내부에서 노선 투쟁을 해가지고 자기 세력화를 강고하게 하겠다 이런 식의 의사로 읽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 방송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전대를 앞두고 전개될지 그게 더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그래요? 왜냐면 네. 이미 다 어느 정도 본인의 스탠스가 나온 바가 있고 저는 이제부터 유시민이라는 그 스피커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 같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판의 양을 좀 줄이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안 해도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계시고 거의 무슨 동네 복싱장에 있는 샌드백 수준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도 뭐 내가 안 해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맞아. 별로 네. 영향가가 이제는 과거 같지 않다는 거고 매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주당 안에 있는 유시민으로 상징되는 뭐 김어준으로 상징되는 그 기득권이 얼마나 뿌리 깊고 또 얼마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사실은 운동권의 주류도 아니고 실력으로 올라온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 유능함, 책임감 이런 걸로 성장해온 분인데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이냐 이게 보여짐으로써 전 네.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시겠습니다만 결국 대통령님 그 책 제목처럼 결국 국민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저는 유의미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6042 이호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은 그냥 문재인 전용 어용 지식인입니다. 이런 평가해 주셨고 뒤집힌 마우스님은 이재밀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개인 욕심 좀 내려놓으시고요.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송영길 의원에게 도와달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그 울음의 문자를 보내셨고 네. 이잼사랑님은 국민주권정부 이잼 정부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정윤철님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탄핵한다고 할 기세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인생 오거리님은 조계원 의원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구독으로 기 좀 살려드립시다 하셨는데 저도 가서 바로 일단은 우리 경향TV의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조계원 의원님 네. 검색하셔가지고 조계원 TV 가서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이렇게 좀 제가 청을 좀 드리고요. 도시의 농부님 같은 경우에는 딴지들이 반대하는 일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는 정부 안으로 제출하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이제 이번에 보니까 네.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면서 네, 예. 민주당의 이제 시도당 위원장도 통합을 한다고 하던데 네. 이번에 출사표도 던지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네, 결심을 했습니다. 왜 나오시게 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86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광주가 이제 전라남 도에서 분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40년 만에 이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로 그렇죠. 이제 재탄생하게 됐는데요. 그 이재명 정부가 평소 얘기했던 가장 중요시했던 말 중에 하나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답을 해야 한다. 그 첫 케이스가 바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에 대한 20조 원 예산 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전남
그 반도체 지역에 클러스터를 삼성과 만들겠다. SK가 다음 주쯤에 아마도 예. 투자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예, 들리죠 지금. 그쪽에 이제 네. 신재생 에너지와 그다음에 그 충분한 그 물 전력과 용수 공급을 통해서 냉각을 네.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이 최적지로 이제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맥락에서 지금 전남 광주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앞서 그 얘기했던 김용록 지사님과 이제 그 경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제 광주권에 이제 시장님이 되셨는데 전남에서 느끼는 또 소외감이나 맞아요. 네. 우려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효과적으로 융합하고 해소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성남시청이나 경기도에서 이재명 가까이서 당시, 모셨잖아요. 같이 네. 이제 모시면서 일을 해본 경험과 그 당시의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좀 소통하고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적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당과의 소통,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의 시당위원장으로 네. 지금 이제 출마의 결심은 굳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는데 네. 실제로 지근거리에서 정책 보고도 해보고 네, 뭐 예. 사담도 나누고 밥도 네. 먹어보면은 네, 예. 좀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좀 네.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아니야 혹시? 말 그대로 유능한 네. 네. 그리고 그 공무원들 인사에 있어서 철저히 성과주의 그러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인이 그 공무원들이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생길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다 책임을 질 테니까 네. 당신들은 일만 하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일만 하고 그 일을 해서 성과를 내면 승진을 시켜줘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러니까 능력본이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힘들고 일이 많은 부서를 찾아 지원을 해요. 아 오히려 예, 일을 많이 할 고생하면 부서- 승진시켜 주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그 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제 경기도에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몸에 배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확대 간부 회의 전부 오픈을 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끔. 예, 지금 아. 그 공모에 이제 공개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전판인 그러니까 거네요. 실력이 예. 다 드러나잖아요. 실력이 예. 다 드러나요. 이게 다 그 공무원들이 직접 다 본인 그 지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들이 그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면은 네. 승진할 수 있다. 사실 그 공직 사회가 그 전에는 그냥 줄 잘 세고 맞아요. 이렇게 네. 짜옹 잘하고 이러면 되는 그런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요. 전 이재명 대통령 가지신 그게 경영자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경영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다 갖다 쓰면서 음. 주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과거를 회상해 보시면 네.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1급들 사표 다 받거든요. 네. 다 몰아내고 자기 사람 심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누구든지 간에 통합하면서 유능한 사람 기준으로 하니까 당연히 공무원들도 유능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인사권자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네. 걸 맞아요. 일할 하게 돼 기회를 있으니까. 다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렇죠. 네.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본인이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방침 결제를 하거든요. 방침 결제 내려줘요. 방침 결제를 하고. 그 먼저 걱정하지 말고 공무원들 하고 그 싶은 시- 다 해봐. 성과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일을 해서 성과를 내면은 또 그에 대한 보상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신상 필벌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또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알아서 관점에서 알아들으시길 제가 보면은 바라면서 지금 선거 결과가 이게 지금 신상 필벌이 돼야 되고 네. 유능함으로 가고 아까 삼용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용, 포용, 효용. 대통령이 효능감 네.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아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신인규 대표가 네. 시민의 관점에서 본 2016 지방선거와 정당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네. 대단한 토론자들이 참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어렵게 모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오는데요. 7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네. 아무나 다 오셔도 되니까 어. 꼭 신분증만 네. 갖고 오신다는 거 제가 미리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구교영 앵커님을 저희가 어렵게 패널로 어렵게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김민아 평론가님 그리고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님 여론조사 전문가시고 또 네. 요즘 뜨고 있는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이렇게 음. 네 분을 모시고 저희가 같이 좀 행사를 아유. 하도록 네. 저도 준비하고 가봐야겠네요. 있습니다. 지금 이제